Q&A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 형사님의 모두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운데 뵙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 일일이 가서 인사도 드리고 드릴 말씀 있으면 드려야 되는데 또 이렇게 기자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시간을 갖자라는 말씀들이 우리 많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찾다가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전해드릴 만한 내용이 있을 때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좀 많이 늦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Q&A하고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영사관 재건축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월 2일 날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갔거든요. 거기에 정부 예산안하고 기금 운영 계획안 두 개가 같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기금 운영 계획안에 내년 예산에 25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공간 재건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단 25억으로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게 기금 운영 기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세출 예산과 기금 운영 중에 기금 운영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재원을 공급받고 재량이 더 많은 안입니다. 더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동포사회의 수건사업이었던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일부 공개가 됐지만 기재부가 발표를 해서 재공간 예산 중에서는 규모 중에서는 제일 크게 900억 가까이가 책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는 500억이 넘으면 이제 사전 타당성 에타를 해야 되는데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비 타당성 검토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공간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공간을 거쳐갔던 선배들 그리고 현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것도 에타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 공간 재건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간은 새로운 공간은 단순히 사무실 공간뿐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한국적인 걸 살리고 또 우리 커뮤니티 동포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의 설계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같이 연구하고 또 외교부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 국회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이라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도와주신 여기를 거쳐간 분들 그리고 또 동포사회 언론분들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과정에서 아마 이제 많이 우리 동포사회가 많이 지원을 해주면 큰 탈 없이 잘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정 기간을 거쳐서 우리 동포사회도 훌륭한 시설 하나를 갖추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LA 다운타운에서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상무장관과 USTR 대표가 주최를 해가지고 한 12개? 15개 정도 나라 대표들이 와서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시니어 수석 대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장관급 회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IPEF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 중심으로 다시 짜는 회의이고
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인볼브를 해서 그 규범 형성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LA가 중요한 곳인데 많이들 외교적으로 얼만큼 중요한지 서로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이 아시아 태평양, 인도 파시픽의 새로운 질서를 짜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첫 장관급 행사가 LA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뭐 1년 정도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이런 그 프로세스가 계속이 될 텐데, 그 동안에 LA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공간에서도 그러한 과정에 서울하고 교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언론인 분들께서 많이 이제 그 우리 동포사의 비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제 생각이 어떤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거는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제 9월 다음 주부터 10월까지, 그 전에는 이제 한국 주간,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한국을 알리는, LA에서 한국을 알리고 남가주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그런 그 일정을 가졌는데, 올해는 한 달을 잡아서 좀 폭넓게 여러 가지 행사를 다채롭게 해서 한국을 알리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간단히 들으시고요.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으면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현석 영사입니다. 한국에 대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총사관은 LA 소재 공공기관들과 함께 매년 한국 기관을 선포해서 여러 보도 우리 총사관은 이런 한대 모으고 한반도의 평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 우리 공연의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트한 부분을 강조하고 참여형 행사를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의 달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포스터로 만들어봤습니다. 좀 더 크게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9월 11일 라크마에서 개최되는 한국 근대 미술 전시를 시작으로 서니힐스 고등학교 한국문화축제까지 정확하게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달 일정을 달력으로 좀 정리해왔습니다. 우선 라크마에서 개최되는 사이의 공간 한국미술의 근대 전시회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공개가 된 전시입니다. 이건희 컬렉션을 포함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64점 등 1965년 이전 약 70년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 근대 미술을 주제로 서구관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획전입니다. 두 번째는 제49회 LA 한일축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40여만 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LA 한일축제가 9월 22일부터 개최됩니다. 세 번째는 K-POP 페스타입니다. 세계 최대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인 LA 커버댄스 US 파이널 인기 아이돌 초청 공연 K-POP 포럼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찾아가는 한국문화 체험학습입니다. 교육원 주관으로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공립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한국의 민속놀이, 전통공예, 태권도, 사물놀이, 서예 등을 체험하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 공포영화 상영회입니다. 한국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첫 친구하는 초청하여 간담회로 개최될 여섯 번째는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반도 세미나입니다. 미국의 인태전략 추진, 미중 갈등과 공급망 위기 등 급변하는 국제관계 맥락에서 한미관계를 조망해보고 한국의 외교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7번째는 국경일 리셉션입니다. 당기인 제4355년 개천절을 기념하여 10월 6일 미국 정부인사 영사단 한일 동포들을 초대하여 한미 동맹과 우정을 강화하고 한국 무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희문 LA 콘서트입니다. 경기민요 이주자인 이희문은 경기 서부 경서도 작가를 재즈 편곡으로 새롭게 해석해 한국 국악의 새로운 모습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써니뮤직 고교 한국문화축제입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마지막 날인 10월 8일에는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상놀이, 태권도, 부채춤, 난타, K-팝 등 다양한 공연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한국여자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자는 취지와 목적도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 주변에 흔히 접할 수 있는 한국 관련 행사들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을 위해 알리기 위해 동포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들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첫 번째 기획이라서 많은 동포사회 행사를 반영하지 못했는데 올해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좀 더 동포사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요. 제가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민원 담당 영사도 있고 또 우리 동포 담당 영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로 동포 담당 영사를 맡게 되는 우리 박민우 영사. 네, 박민우 동포 담당 영사인데 처음 와서 6개월간 동포를 하다가요. 민원 1년 정도 하다가 다시 동포를 맡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 영사는 잘 아시죠? 제2동포재단에서 오셨고 동포 업무 지원. 네, 동포 업무 지원 맡고 있고 제2동포재단에서 나온 이희경 영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민우 영사 일을 차지한 민원 담당 영사입니다. 민원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주영 부영사입니다. 저는 마다가스카르 근무를 마치고 최근 8월에 LA로 부임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간이죠. 프랑스에 이어서.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운영 지원 업무 공간 살림. 그다음에 아마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맡아서 해야 될 텐데요. 설계부터 우리 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본부에서 직전에 근무하다 왔고 이번이 4번째 공간입니다. 재건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지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종민 영사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제일 민원실의 창구의 제일 큰 어른.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격리 면제 코로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또 종식이 돼서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원래 맡고 있는 업무는 국정 업무하고 비자 업무, 그다음에 공증 업무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편하게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을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왔다 갔다 취임하면서 이렇게 길게 초임사님하고 기자회견 하는 게 너무 코로나 탓이긴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격조했다. 이거 면에서는 언론을 너무 좀 평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좀 LA 초영사관에서 대언론에 대해서 좀 애정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기 와도 자주 뵙지도 못하는데 초영사님 기자 회견할 적에는 부총영사 또 경찰 검찰 인사도 이때 아니면 얼굴 보기 힘들고 또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질의할 것도 있는데 항상 배석을 했었는데 오늘따라 또 배석을 안 하셨네요. 그분 얼굴 본 지가 저도 자주 출입해지고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자세를 좀 대언론 자세를 좀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인 진입이 오랬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직원들 주차가 꽉 차 있어가지고 과연 이렇게 항상 차 있다면 뭐 재건축에 들어가긴 하지만 당장 민원인들이 주차 공간도 대단히 어렵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좀 핸디캡 그걸 너무 지금 쩔뚝거리고 다니고 있는데 입구에 핸디캡 주차 공간은 딱 한 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하면 굉장히 멀리 핸디캡 공간,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좀 수정해 주시고 제가 이제 본격적인 업무 질의는 통일교육위원 정영사님 파악하시고 계시죠? 예. 거기 지금 현재 위원이 몇 명이신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정확한 숫자는 담당 영사님 오실 수 있나요? 통일교육위원 담당. 원래는 동포에서 하는 금단영사. 예, 예. 불러서 이거 지난 후에 질의 좀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회장 선임이 불법으로 됐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예, 그 새 교육위원이 선임도 되기 전에 회장을 미리 정해놓고 그냥 거기서 박수만 쳤다 이런 내용인데 뭐 70년대도 아니고 지금도 이런 것이 가능한 세상인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이거 이제 오시면 이거는 불러주시면 답변 듣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조영사님 얘기했지 비전 업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LLE 한인 사회가 썩어도 너무 많이 썩어 있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먼저 한인회가 지금 선거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특집을 냈는데 16년 이번 선거까지 그렇게 된다면 18년째 이 쓰레기들이 선거권을 뺏어가지고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회장도 가짜 불법 회장이고 그 전에 회장도 가짜 불법 회장이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부정부패해가지고 소송 중이기도 하지만 정찬인 변호사가 그거에 떠나서 우리 언론이 기일수정마다가 한인회 가장 회장으로서 첫 번째 자격을 갖추는 공탁금 예납 사실 증거를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나 지금까지 그거를 공개를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 정관에 의해서 선거를 치르면서 회장 후보가 5만 불, 10만 불 예탁하기로 된 그것마저도 하지도 않은 가짜 불법 회장이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올해 또 선거도 지금 매년 해온 매번 선거 때마다 하는 게 선거 직전에 정관을 개정을 하거든요.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또 지금 현재 후보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제압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관 개정을 하고 선거 규칙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선거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선거 시작해가지고도 이렇게 된다면은 뭐 기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한인 100만 명이 넘는 한인을 대표하는 한인의 기관이 이렇게 썩어서야 안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한인 행사를 하는데 공간 입장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도 많을 텐데 뭔컨대 저희들은 선거를 앞두고 총영상 안에서 직접 한인의 선거를 개입하기는 어려울 걸로 충분히 생각은 됩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영상 안에 입장을 밝혀줄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18년째 선거가 예.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선거권을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 대표님 다 질문하신 거죠 이제? 아니 5개 더 남으면 아니 근데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또 나눠야 되니까 먼저 일단 코로나 상황이 많이 컸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자주 뵙지 못한 거는 뭐 우리 그 대표님 포함해서 좀 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주차 공간은 되게 좋은 말씀이고요. 핸디캡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디캡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좋은 자리로. 예, 좋은 자리로. 그러고 이제 통일교육위원은 이제 담당 영사가 설명을 나중에 따로라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하겠고요. 한인회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한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영사관의 입장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자치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동포사회가 그 만들어서 그 자생적으로 자치적으로 그 운영이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보다 더 자율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지원하고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개입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내부에서 잘 그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음은까지 모범인데 그러지 못할 때는 예. 어떤 개입보다는 이번 선거를 회장 선거를 앞두고 총영사관의 입장 같은 거를 발표할 수는 없으신가? 지금 16년, 18년째 선거권을 뺏어와서 자기네들이 선거 규칙을 오늘딱 좀 해가지고 선거 등록조차 못하게 한다라는 거. 이런 악법을 자행하고 있는 단체가 100만이 넘는 한인 사회의 대표 기구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저런 식으로 자치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지나친 시대거든요. 이거 뭐 100년 전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총영사관에서는 한인회하고 손잡고 일하고 또 기회 있으면 기금도 계속 지원하고 우리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건데 그 썩은 단체에다 계속 물을 부어주는 거에 대해서 참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도 많다라는 거. 여튼 뭐 우리 이제 동포 언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또 그런 게 있으면 언론을 통해서 또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고쳐나갈 수 있는 건 고쳐나가는 거니까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주시길 바라고. 예. 저희 공간에서는 이제 이렇게 선출된 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거기에 맞는 또 파트너로서 일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다른 재건축 문제 예. 재건축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 언제쯤 끝날 거고 어떤 부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내년 예산에 24.6억이 배정이 돼 있다. 기금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설계 예산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이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자리에 집계될 거예요? 다른 데 가시죠? 이게 이제 그 국유재산이니까 국유재산에 할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예. 지금 총 공사비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기재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900억, 882억이라고 나왔습니다. 882억인데 기금에 기금은 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올라가는 거를 허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가 빨리 얘기하고 저희가 질문 몇 개 하고 저기 이제 이 부지가 1.2군 이게 여기에 이제 올리는 건물이나 그런 다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거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청사진을 갖고 거기에서 맞춰서 조금 예산을 미뤄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신 뭐 882억이 정확히 딱 보고 선에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좀 어느 정도의 설계 부분에서 이렇게 좀 이거가 있을 수 있는 거냐? 후자가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계획에 그 정도 될 거라고 볼팍 피규어고요. 그거는 설계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 설계비는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 과정을 통해서 유동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추산을 하실 때 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이런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이제 추산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갖고 했지만 그게 이제 그 설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처음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층수나 이런 것들은 사실 LA 시리 그 룰에 좀 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취해먹은 지역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좀 시와 뭐 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은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것도 지난번 가세티 시장을 만났을 때도 이미 이야기를 했고 여기 있는 OFM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미 협조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소설처는 질문받을 때 검토하시고 예. 답변 안 됩니다. 네네네. 첫 번째, 이 건축 신축하는 우리 공간에 문화원이나 교육원이나 한인회까지 들어와서 같이 있으면 안 됩니까? 자, 알아서 하세요. 예. 그 다음 커뮤니티에다 질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엘리바데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참 비슷한데 검토하시고 한국하고 이슈적 문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으니까 다 철거하고 다시 부정 빌딩 짓습니다. 한국 문제. 그러니까 질문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끝난 건가요? 그럼 아니. 거기다 컨텐츠 지락했는데 좋은데 방에 내가 좀 계좌는데 그 총영사가 내가 전부 알아서 하는데 컨무시에서 제발 천명 들어가는데 좀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놓은 것도 돈만 뭐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자, 한 가지 끝입니다. 홍명기 죽은 사람 장면에 이분이 육가하고 이 볼록공에 방해가 있습니다. 여기 몇 명, 스퀘어, 홍명기 스퀘어라고 만들면 어떻게 했나. 한 6명이 지금 스퀘어 차지했어요, 당장. 그래서 한 전부 부동산 사기꾼들이고 돈은 영향도 있는 놈들인데 정치하고 좋아했던 놈들인데 다 고발해서 했는데 한인사회 그 명명식까지 대세선생 때문에 도둑놈 속을 이미지 아주 안 좋아요. 자, 결론이 뭐냐. 공명이 그냥 가능한가 검토해보세요. 검사에 열어두고 그런 분들이 스케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 얘기고 또 동부행사 주 업무는 뭐예요? 마지막이다. 동부행사 업무가 뭐예요? 주 업무. 한인사회 잘 융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드리는 거. 오케이, 그건 제 생각이니까 지금 코리아타운에 걸어다니시면 볼 수 있을 텐데 한 6명이 우리 코리아 이미지 흐리고 있어요. 노숙자들. 그때 박 경기한테 얘기했다가 벽지다 운동화 손가 쫓겨난 놈인데 영사가 제발 커뮤니티 좀 다니시면은 한 6명 있어요. 바로 코리아 이미지 그대 노출시키고 있다니까. 그런 애들한테 아파트나 콘도 못 사주더라도 그때 좀 찍어주면 안 될까 싶네. 너무 비싸네. 일부러 돈 받으려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생존 세주시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경사단에서 이제 1년에 15만 원 받고 있는데 저 대학금이네. 그런데 또 15만 원 받아가지고 어디서 종사제 마세요. 한 대를 나무 쓰는데 하는 일도 없어요. 단소, 경사단 단소, 그래서 3년, 4년째 문제가 있었대요. 인수하라 안 하면 처분하게 하면은 자기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그 때문에 싸움이 나서 강국이 안 되는 분들인데 그 돈을 받았으면 대학교는 얘기를 해요. 대학교는 돈 다 해치고 앉아가지고 놀다가 한국 정부 돈 내놔 하고 있거든요. 딱 그놈 세놈들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말이 여기는 검사단에서 받고 있는 대학교에서 받고 있는 14만 5천 정도 되는 돈은 어디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정부에서 책임지고 한해 피고 있거든요. 한다 돈 쓸 데도 없어요. 자, 끝입니다. 또 우리 동포사에 대한 어떤 관심과 걱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좋은 말씀들, 홍명기 회장 스퀘어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가주 학원도 저희가 잘 그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중심으로 되는데 공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마시죠. 지금 사람들이 소유권이 없다니까. 예, 예. 얼마든지 대거시켜주고 정지시켜주는 왜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부자금을 내서 자기 개인 돈으로 하고 설립해서 그거 나오면 왜 못하고 있어요? 이상하네. 공간에 법률 남는 없어요? 제가 잘 살펴서 둘이 앉아서 돈 해물 앉아 있는데 보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분 저기 예예 하십시오. 예. 여기 먼저 손을 먼저 드신 것 같아서. 예. 그 좋은 말씀이세요. 저도 이제 그 오면서부터 부임하면서부터 되게 많이 들여다보고 하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 200통 정도가 걸려온다고 그러는 거. 150통에서 200통 정도가 걸려오는데 저희가 받는 게 한 130에서 150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50통 정도는 놓치는 거죠.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전화를 받는 그 전문적으로 받는 분이 이제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격리 면제 하시던 분들이 했는데 숫자가 줄어서 지금은 그 한 분이 전담해서 받고 있고 또 창구 처음에 들어오는 안내에서도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계속 방문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적절한 전화 응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전화 그 받는 시스템을 고치는 건데 그것도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사람을 늘리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동안 이전하면서 그때 조금 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라도 조금이라도 저희가 다른 서비스를 중복되는 일을 좀 줄이고 또 이렇게 좀 일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더 많이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계속 방법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 주어진 조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공간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 예약 없이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공간들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다 비슷한 문제가 있고요. 콜백을 하는 공간은 굉장히 인구가 우리 동포사회가 작은 공간들입니다. 그것도 몇 군데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거기가 콜백도 100%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이즈가 비슷한 뉴욕이라든지 큰 데는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계속 그 서로 연락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은 결국은 예산과 인력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금 어떻게 확보할지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 선생님 팁을 드렸잖아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연구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까? 이건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콜백 시스템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우리 공간은
그 새 공간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전화 자동 시스템이 아주 멋지게 될 거니 그때는 해결이 될 건데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 이 자동 시스템이 문제가 있거든요. 당장 저희들도 영사님이랑 부총영사, 총영사하고 통화하기가 어려워서 통화를 못해요. 우리도 못 올 정도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불통일까. 또 하나는 총영사 업무는 내가 한국을 간다든가 뭐 여권을 낸다든가 갑작스레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잠깐 일을 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1년,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올 곳이 총영사이기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내가 무슨 민원이 생겨서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총영사에 방문 오고 그걸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네들이 계속 여기를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문제 뭐 이런 문제도 많은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각 그런 담당 업무 보는 사람들 한 10대 정도만 핸드폰을 별도로 예산 기금으로 지불해가지고 여기서 4, 50불이면 됩니다, 한 달에. 그들 줘서 그거를 무작위로 뿌리라는, 그 번호를 무작위로 뿌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A라는 할아버지가 지금 오셔갖고 무슨 업무를 보셔야 돼요. 다음에 오실 때는 이 번호로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라고 한다고 그러면 불통이 안 될 거고, 당장 우리 언론들한테, 기자들한테도 각각 동포 담당, 원 담당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주면 우리들이 긴밀하게 또 통화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은 돈 몇백 불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신경을 안 쓰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얘기가 작년에도 나왔고 올 3월 달에도 나왔고 계속 반복만 되고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제자리로 오면은 이래서 민원이 쌓이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사전 예약제라든지 그 다음에 긴급 업무하는 것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전 예약제를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도 백지 상태에서 다 검토를 해봤고, 그것도 여전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예약을 하고 하는 게 맞고, 대신에 긴급 업무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간을 좀 비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그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또 만들고 있고, 또 그 핸드폰 그것도 저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도 좀 제약이 있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예를 들면 핸드폰 번호를 지금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될 분이 어떤 분이 있으면은 일반 전화는 안 되는 거 아니까 그 핸드폰을 줘가지고 번호를 줘서 다음부터는 이 번호로 나하고 통화하면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오는 민원인한테 다시 핸드폰 번호를 주라는 거잖아요. 오신 민원인들한테 일단 그거라도 절반은 민원을 끄는 거죠. 그거라도. 처음 오는 분도 안 되겠지만 지금 전에는 영사님들 다 핸드폰 번호 다 공개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공개 안 해요. 근데 조금 테크니컬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요. 다른 분들 질문 받고 또 추가로 뭐가 있으면 말씀하시죠. 예. 국회에서 새로운 통과되잖아요. 12월까지 대한 중간에 시작한 변경들 좀 여러 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12월 달에 최종성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 곧바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지. 이제 국회는 이제 심의 과정, 외통위 심의 과정, 그 다음에 예결위 걸쳐서 갈 거고요. 뭐 제 경험으로는 저도 이제 외교부에 있을 때 국회 조직 담당 국장을 했었는데 제 경험으로는 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변동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래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동포사회도 같이 성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통과가 되면 바로 외교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데에서 절차를 시작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지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이 자리는 파킹과 지금 여기 건물이 지금
초고상 건물이 있는데 이그 파킹락부터 뭐 공사를 해서 뭐 중도로 세운다, 뭐 내지는 다리 건물을 세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이 그 이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초고사가 쪽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뭐 저기 그런 안이 있나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에 따라서 다 바뀌어지는 거고요. 이제 통과가 되면 설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지는 거고요. 아무튼 그 정부에서 지금은 이제 그 정부 예산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겁니다. 900억 가까이 된다는 그 돈은 어떻게 그것도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의 예산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가 할 때 정도 필요하다라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 예. 부정용사인데요. 882억 지금 예산 신청된 거는 정부 예산 신청할 때 재건축에 관련된 소요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총영사관의 인원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스페이스, 그다음에 스페이스를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건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아주 단순하게 숫자와 기준 그걸 가지고 882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의 스페이스냐 하면은 대략적으로는 지금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쓰고 있는 주차장 거기까지를 염두에 둔 대략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것도 설계에 따라서는 운동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 정도인데 정부 예산으로 이 지역에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지난번에 그 총영사관이 LAPD하고 같이 해서 교육원에서 아시안 민족 평화 문제를 여러 가지 좋은 세미나 하셨는데요. 그 자리에 그 한인 기관 단체들도 초청해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피코 유니언 주민회의 의장은 자기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초청을 받은 적이 없대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런 인적 문제는 주민회의 관계된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사실은 가야 되죠. 거기 그날 LAPD 사람들도 우리가 신고가 없어서 많이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그 주민들을 밑바닥 상대하는 게 우리 그 주민들은 그 주민회의지 지금 이제 코리아타운 관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총용사관이 동포단체를 보는 관점이 어떤 거냐. 보통은 뭐 총용사님 자신도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역대 총용사들이 전부 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과연 얼마만큼 그거를 하는지 그런 것도 잘한 건 물론 많아요. 근데 잘한 걸 여기서 뭐 논하는 게 아니고 이 잘못된 점은 개선해서 나가야 발전이 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를 완화가 이제 돼 가고 있는 중이지만 진짜 이것을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는데 우리 코리아타운이라든지 남가주와 이거 4개주 관할 지역에 우리 동포사회가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지금 그 상당히 힘든 문제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 기관과 동포사회가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지금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도 인식을 하기를 이제는 감사할 줄 알고 남에게 지원할 줄 아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끼리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국내와 여기 연결하는 게 이제 총영사관이 하는 역할인데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 동포사회가 좀 상당히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같이 이걸 수 있는 그런 모색점이 어떤 입장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고요. 지금 한인타운에 그 지난 수십 년간 수건 과제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중에 한미박물관 건립 문제, 그다음에 우리 커뮤니티 센터 건립 문제, 이거는 저기 남가주 한국학원 그 부지 이용으로 관계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미 동포재단, 한일회관에 대한 문제,
이거에 관계돼서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도 이 미국 사회 안에서 여러 관계기관 단체들하고도 연결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한번 재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한 가지에는 입양아 문제에 대해서 공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데 그걸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동포단체가 발의한 것도 있고 동포단체가 그런 문제를 해서 같이 총영사관하고 합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애초에 그 어떤 입양아 문제에 대해서도 애초에 제기한 그런 단체나 인사들을 제쳐놓고 나중에 할 때는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거 일을 계속해요. 그럼 맨 처음에 같이 제기한 사람, 내가 입양아 문제를 첫 번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총영사관에서 좋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에 총영사관이 바뀌고 나서는 엉뚱한 다른 단체하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인수인계라든지 또는 검토라든지 시대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LAPD하고 그 혐오범죄 그걸 한 건 한인 단체를 한 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한인 단체들이 전부 다 주정부나 시정부로부터 그랜트를 받은 단체입니다. 단순하게 그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거 한 번 행사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LAPD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해나가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요. LA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오렌지 카운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행사를 각 경찰하고 같이 하는 메커니즘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있을 거고요. 그 동포단체를 보는 시각에서 특별히 어떤 그 뭐 다른 건 없고요. 그 실용적으로 그 그랜트를 받은 단체들이 어떻게 잘 그 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고 처음 시작한 거고요. 아마 계속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포사회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동포사회에 대한 비전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요. 최용사관이 그러면 동포사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봤어요. 어떻게 이 동포사회, 예를 들면 입양아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이후의 경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동포사회 문제들이 있는 홈리스 문제들도 그렇고, 이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는 제가 보기에 우리 동포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더 힘을 갖고 더 동포사회가 더 커지고 더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동포사회를 처음 만든 1세대 동포들과 그 다음에 그분들의 그 지원과 경제력으로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2세대 동포들과의 같은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소통하고 하면서 이 전체적인 힘을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동포사회 내 세대 간 대화를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사업도 그 1세대들의 경험을 2세대들이 공유하고 또 2세대들의 전문성을 1세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입양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한인 커뮤니티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제기하는 분이 본인의 이니셔티브 취한 거를 놓쳐버리고 다른 단체들이,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인수인계가 안 됐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입양아 문제가 있는 다른 커뮤니티와 같이 그 커뮤니티 간에 좀 힘을 합쳐서 주류사회에 그런 우리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의 경제 문제도 유대인, 아르메니아, 멕시칸, 또 베트나미스 여러
커뮤니티와의 협력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일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그 한미 동포재단 또 커뮤니티 센터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고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방향은 동포사회의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커뮤니티 센터 문제도 여튼 그 의견들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 지어지는 것과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을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적법 관련해서 잠깐 저기 오랫동안 손을 드셔서. 네. 이번에 한일 축제 끝나고 한 2년 만에 하시는 거 따로 준비하시는 거랑 이제 총 영상하는 거 담당하시는 분이 저기 답변할 수 있으면 한인 축제 관련해서. 이번 총 영상하는 다가오는 한일 축제에서 맡게 되시면 준비하시는 게 따로 있는지. 지금 저희 LA 한인축제 저희가 재외동포 재단 차원에서 지원금을 드린 게 있습니다. 부분 하나 있고 저희가 행사에 코리안 퍼레이드에 행사님이 참석하실 예정이고 그리고 얼마 예산이죠? 네, 저희가 그 22일 전에 잠시 한인 축제를 위해서 참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간단하게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니 예산 지원이 얼마나 오시냐고요? 축제재단은?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맞습니다. 예. 보안상 아니에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왜 여쭤보냐고 그러면 그동안에 분기직 단체로 지정이 돼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됐던 걸로 아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건 공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등교단체로 지정이 정식으로 되지는 않았던 걸로 아시고요. 좀 시끄러웠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안에서 이재훈 원사님이 아마 다 검토를 좀 해봤는데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왜 지금 못 받쳐요? 이상하네요. 아닙니다. 15,000원 지금. 많지도 않고. 네, 많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다 해결돼요. 과거에 기사를, 사안을 살펴보시려면 정확히 살펴보셔야지. 그 전에는 15명 이상 이사됐던 사람들이 지금은 3명이 모여서 쭈물딱쭈물딱 하고 있는 그런 완전 개판 단체가 됐는데 무슨 정기적인 단체가 됐어요. 많이 해.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예. 네, 저는 크리스천 혈연교가 우레지 카운티에서 2년 전에 새로 창단된 뉴스가 거친 사랑과 사회였습니다. 질문은 우레지 카운티에 오신 민정원들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책임의식을 갖고 여쭤봅니다. 우레지 카운티 한인회에서 매주 금요일에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영상 업무를 순회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가 사전 이야기 3, 4주 전 아니면 힘들다. 그런데 사실 우레지 카운티 지역에는 여기까지 못 올라오신 분들이 연장자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사전 예약하고 놓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정말 오랫동안 불만과 불편함들을 감수하셨던 것이 우레지 카운티 어떤 지역 장소에 영상하는 영상은 줄 수가 없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있었기에 혹시 그런 계획이 가시적인 기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전혀 오렌지 카운티 한인들의 사회도 이제 월반만 비교해도 20몇 년 전에 명사했던 것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는데 여전히도 아직 OC 쪽은 4시간 30분의 순회 영사 업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계시는 건지 어떤 다른 방법을 갖고 있지 않는지 이게 궁금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의 영사관 분소를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오렌지 카운티의 동포들도 많고 그래서
뭐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서울에도 저희가 적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의 입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총영사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총영사관이 있고 시애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미주에 10개 총영사관이 있는데 보통 그 총영사관의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줄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행정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저희야 현지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아는데, 행정적으로만 봤을 때는 거기에 또 다른 분소를 두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판단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야 이런 우리 동포들의 이런 민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인회 차원에서 청원 운동을 통해서 국회나 이런 데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또 국회 청원 절차를 통해서 입법부가 행정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정적으로 이제 볼 경우에 그 보통 2시간 내에는 그렇게 공간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네. 또 다른 그 재건축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차 면제 과정에 지켜갔던 현직분들 또 예. 여기 부총영사 하셨던 그 방기선 기재부 1차관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전화를 드려도 부탁을 드렸고요. 방기선 차관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라인에 있지 설명해 주실 때 어떤 식으로 그 라인에 있지는 않으시기 때문에요. 그 결정하시는 라인은 아닌데, 어차피 그 기재부의 다른 분야를 맡는 차관님이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고 본인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정법 개정안 부분은 네. 이제 10월 1일인가요? 시행되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신청을 하거나 그 국적 이탈을 이제 그동안 기간이 지나서 국적 이탈 신고를 못했던 분들이 이제 뭐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전에는 보통 재외공간 통해서 많이 하셨는데 그런 같은 경로를 통해서 그런 걸 이제 요구하시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좀 뭐 어느 정도 있을 거로 이제 예상을 하시는지, 그것도 사실 수요가 갑자기 폭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괜찮으시면 제가 우리 담당 영사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외적으로 이제 국적이탈 허가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 해당하시는 희망자분들은 그 주소 지원할 재공간에다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자 안에서 이런 이제 부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간을 방문해 주셔야 되고, 지금 특히 누구나 할 수 있냐, 그건 또 또 다른 문제인데, 저희가 그 지금 입법된 것과 앞으로 마련된 시행령을 볼 때는 그 3개월 이내에 18세가 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까, 이런 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직업 선택의 어떤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재 줄 필요가 있다고 심의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케이스 정책에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그 신청이 들어올지 사실은 예측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선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그대로 접수해가지고 법무부로 보냅니다. 법무부로 보내면 그 국적심의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국적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심의된 결과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이탈이 가능합니다. 저 계획 공포청에 대해서 그 민간단체를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재공포청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좀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저희가 이제 보고 있기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 외교부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여튼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재해동포 재단을, 그러니까 재해동포 정책 기능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으니까 하나로 합쳐야 되고, 또 하나로 합쳐서 종합적으로 보고 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다 인지가 돼 있는 거고요. 대신에 정부 내부에 있는 기능을 설득해서 이제 그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입법,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내서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듣고 있고, 여튼 한 200명 정도, 그다음에 4개 정도 국 정도, 3-4개 국 정도로 해서 외교부 외청으로 둔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이제 지금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통과 가능성 많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예. 영사님 생각으로. 예, 일단 여야 간에 재해동포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컨센서스는 있거든요.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끝나면 그 선거 과정에서 다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건, 그래서 통과 자체에 대해서 반대보다는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없으시면. 시간이 3시간 넘었습니다. 네. 한 분 정도가 뭘 또 한 분을 더 받고.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뭐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그 있는 자리에서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저도 영사님이 그런 언론을 통해서 많이 예. 왜냐면 저희 신문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와요. 나이 드신 분들도 오고 젊은 사람들도 오고. 예. 영사님 얼굴 못 봤다. 예. 이름도 모른다. 예. 제가 자꾸 많이는 밖에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